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최근에 제 영상 댓글에 두 가지가 좀 달렸는데 좀 비슷한 의미의 댓글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댓글을 한번 보면서 제 생각을 같이 한번 이 구독자, 시청자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이 댓글의 썸네일에 제가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댓글은 이렇게 달렸습니다. 아 몰랑 의그 영끌 40년 노예 인생 의그 가즈아. 첫 번째 댓글이고, 두 번째는 어이그 너 같은 놈한테는 하우스 푸어라는 그 말도 아까워. 어이그 너는 집그지야 집그지. 자, 이런 두 가지 댓글이 달렸는데 제가 그냥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 이분들을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와 저렇게 어떻게 센스 있는 댓글을 저렇게 웃기면서 달 수 있을까. 제가 이 사람들을, 이 두 분의 그 댓글을 보면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내 영상을 조금이라도 봤구나. 왜냐면 대출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했는 것도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부동산 보통 담보대출하면 뭐 20년을 뭐 원금 상환하든지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하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내가 예전에 그렇게 했다는 걸 아는 사람을 영상에서 저렇게 어떻게 또 봤구나. 또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아마 그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 얘기하는 뭐 깡통 주택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집은 있는데 뭐 집그지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내 돈은 적게 드리고 그 전세입자 대출 뭐 아니면 뭐 전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받아가지고 저렇게 등기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걸 이미 이 사람들이 아는구나. 전세 갭 투자라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 내 영상을 그래도 꾸준하게 집중해서 봤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부끄럽지만 제가 투자를 딱 시작하기 뭐 11년 전이죠. 그때 제가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부동산을 제가 투자로 생각한 적도 없었고, 저 또한 그 빚 있잖아요, 대출에 대해서 상당히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돈 없는 사람들이 빚을 지는 거지, 내가 열심히 나도 공기업 취직했고 연봉도 많고 나 이제 돈 많이 벌 건데 내가 빚을 왜 져야 돼. 그리고 열심히 저축해서 돈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있는 돈으로 집 사면 되지.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에서 영상에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셋집도 제가 그때까지 4, 5년 열심히 모았던 4,700만 원 가지고 그 현금 전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대구 외곽에 있는 20년 넘은 아파트에 그 14평의 복도식 아파트에 들어갔었다. 그때 시작했었죠. 근데 그 아파트를 제가 갑자기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처음에 그 전셋집 시작했던 그 아파트가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사진 캡처를 제가 띄워보는데 10년 만에, 그러니까 10년 지났죠 벌써 그때. 근데 매매가는 현재 보니까 최근에 1억 3천, 전세는 9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10년 전에 비해 가지고 매매와 전세 가격 자체가 둘 다 두 배가 되었다. 이미 또 30년이 넘었죠 아파트가. 그래서 오늘 이 너무 어렵거나 막 투자적으로 막 계산이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이런 얘기 말고 저기를 계산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그 투자를 제가 하지 않고 그 집에 내가 계속적으로 그냥 10년 동안 그냥 전세로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전세가 10년 만에 최초에 제가 4,700만 원에서 9천만 원 뛰었다 그랬죠. 4,500만 원이 10년간 올랐으니까 계산하기 쉽게, 그럼 1년에 450만 원씩 전세금을 올려주면 되겠네 라는 계산이 나오죠. 다른 아파트 비해 가지고 다른 아파트 1년에 전세금이 몇 천이 오르네, 몇 억이 오르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큰 부담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세 사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은 아파트는 투자의 대상인가 아닌가, 여기에 의문점을 한번 던져보면서 첫 번째 이 댓글 있잖아요. 너는 영끌에서 노예 인생 40년 영끌 인생이다 이렇게 그 댓글 적으셨던 분 있잖아요. 대출을 갚다가 이제 은행에 노예가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이 얘기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집값이 하락했을 경우 있죠. 내가 처음에 샀던 집에 대비해 가지고 집값이 내려갔을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그 첫 매매 가격 자체를 다 내가 은행에 빚을 이용해서 내가 집을 샀기 때문에 다 갚아야 되는 상황. 그래서 노예 대상이 맞는 거죠. 특히 이 은행에 노예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후회가 될 것인데,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미래 가치 가격으로 봤을 때 현재보다 미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 확실하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것이죠. 미래 가격 대비해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사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그렇게 큰 내가 현금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대출 받아가지고 내가 매달 나눠 갚더라도 나중에 가격이 올라갈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사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예전보다 대출 이자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투자했을 때보다 지금 담보대출 이자가 올라간다, 기준금리 올라간다 하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상당히 낮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모두 알다시피 현금의 가치, 화폐죠. 그러니까 현금의 가치 자체가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 그래서 20년을 갚던 30년을 갚던지 간에 여력이 돼가지고 더 빨리 갚던 간에
내가 충분하게 내 근로소득으로 충분히 갚을 능력이 된다. 그 정도 갚을 수준이 되는 그 대출이 과연 문제가 될까? 이렇게 막 너무 비관적으로 40년 너는 연끌해가지고 은행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것이 과연 큰 문제가 될까? 그 집을 내가 나중에 다 빚을 갚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내가 노후에 은퇴를 해가지고 주택연금으로도 충분하게 내 노후 자금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이것을 플러스해서 뭐 국민연금이 됐든 퇴직 개인연금이 됐든 간에 다 합쳐가지고 내가 노후에 내가 월 현금흐름이 없을 때 충분하게 노후 그때 대비 그런 생활비로 활용한다면 뭐 이게 노예란 표현이 적절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제 생각이고, 두 번째는 하우스 푸어 그것도 아깝다. 집 그지.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집을 등기를 하게 됐을 때, 소유하게 됐을 때 충분하게 불공평하게 생각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집이 2억이란 집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전세가 1억 8천에다가 내 돈은 2천만 원만 있으면 돼. 그럼 세입자 돈이 뭐 그분이 대출을 받아서 받든 아니면 본인이 현금이 1억 8천이 있던 간에 어차피 그거는 세입자 부담이고, 집주인, 그러니까 나는 2천만 원만 있으면 그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너무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미래가 만약에 2년 뒤에 뭐 10년 뒤에 주택 가격이 2억에서 3억으로 올랐다 만약에 그러면 그 가격 상승에 대한 열매는 모든 것은 주인이 다 따먹게 되는 거죠. 이것보다 세입자로서 너무너무 배 아플 그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임차로, 그러니까 세입자분들에게 이렇게 생각하죠. 저 뭐 무시하고 좀 깔보고 내가 집주인이고 난 갑이고 넌 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 반대로 그 세입자,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집주인이라든지 건물주라든지 소유주를 보고 저 탐욕스러운 놈, 저 하우스푸어 같은 놈, 저 괴물 같은 놈, 돈만 밝히는 어쩌고저쩌고 같은 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다는 얘기입니다. 집을 등기해서 소유하는 입장에서 보면 반대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소유를 하는 것이고, 세입자는 전세금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든 또는 확정일자를 잘 받아가지고 내가 하든 모든 내 전세금을 그냥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하락하는 이런 시기에서는 전세를 사는 사람이 위너, 승리자겠죠. 집주인은 어떻습니까? 한 채를 투자하든 두 채, 세 채, 여러 채를 투자하면 할수록 하락을 할 수도 있다. 또 매매가 하락 또는 전세가 하락돼가지고 역전세에 대한 모든 방어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겠죠. 보유하고 있는 동안 또 어떻습니까? 요즘에 또 보유세를 폭탄해야 된다, 점점 부담이 가는 이런 또 정치적인 입법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공시가를 현실화해가지고 전산세를 높여야 된다, 전월세를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높여가지고 점점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 종소세 신고할 때 이 간주임대료 신고해야 되죠. 또 금액이 점점 커지면 종부세까지 내가 부담을 가져야 되고, 나중에 또 팔 때는 어떻습니까? 양도소득세 부담까지 늘려야 된다 등등 세금적인 부담이 많죠. 근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그나마 올랐을 때 세금 내고도 조금이라도 내가 남으니까 하지 않는 것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고 가격이 하락하고 전세 가격까지 하락해서 역전세,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되고 보유세는 보유세대로 내야 되는데 전세금은 나중에 역전세가 나가지고 다시 다 돌려줄 돈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이것은 실패인 것이고 인생 나락은 한순간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투자가 이렇게 빛과 그림자가 상존하고 골이 깊을수록 더 위험할 수 있고 빠져나가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집이 있으면 하우스 푸어, 집끄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비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집도 없는데 전세 월세로만 살고 있다, 임차로만 살고 있다, 나중에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그냥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현실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전세 보증금을 내가 주인에게 준다고 해서, 또는 내가 그 부족한 전세 보증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인에게 주죠. 근데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 전세 보증금이 스스로 불려나가는 자산 쪽으로 내가 나중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집주인은 어떻습니까? 집주인 투자자들은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본인 집을 소유를 해가 등기를 하죠. 추후에 이 시세 차익 또는 전세금 상승, 이것이 주 목적이겠죠. 또는 월세를 내가 차곡차곡 받아가지고 생활비에 쓰거나 또 재투자하거나,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월세를 내는 동안에 또 주거비의 부담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겠죠. 돈을 버는 사람만 계속적으로 벌게 되고 부자인 사람만 계속적으로 부자가 될 확률, 투자를 하는 사람만 계속적으로 자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확률이 높다 생각하고,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 내 자산이 점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을 한다는 바입니다. 남을 증오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 쾌감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이 가상세계, SNS 상에서는
이 글을 적을 때는 쾌감이 있고 너무나 좋고 시원하겠지만 이것이 오래가지 않고 실제적으로 내 현실을 봤을 때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그럴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고, 반대로 또 남을 또 부러워하고 무비판적으로 남을 따라하려 하려고 이런 것조차도 저는 피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남을 위해서, 특히 남에게 보여주는 인생이 아닌 내 자신을 사는 인생, 내 자신을 위한 인생, 그런 사람이 우리가 먼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남을 욕할 시간에 또는 남을 부러워할 시간에 내 가치를 올리는 시간,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 내 내공을 쌓는 시간으로 조금 더 투자하면 어떻겠는가,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제가 제 영상 최근에 댓글 2가지, 영끌, 너는 노예가 될 것이야, 또는 하우스 포도 아까워, 너는 이렇게 집거지가 된다, 이런 조금 혐오스러운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이분들을 생각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생각보다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한 번쯤 우리가 또 서로 반대적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모든 투자가 또 모든 집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도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해야 된다. 또 소유를 하지 않는 이 임차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무런 리스크가 없는가, 한 번쯤은 또 그것이 아니다, 또 이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더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